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소개이기 때문에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이니까 저도 엄청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네. 뭐죠? 당연히 마지막에 제가 소개하는 이 주제가 1등이다. 올해 이게 가장 최고였다. 왜 그러세요? 이미 승부는 결정이 났는데. 결정 지금까지는 났겠죠. 하지만 제가 말한 이후부터는 승부의 추가 바뀝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신천지 승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뉴스를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모를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왔고요. 네네. 이번에 소개드릴 소식은 오직 하늘팟에서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뉴스입니다. 하늘팟에서만. 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코로나를 전국에 퍼뜨리고 다니는 게 신천지다. 저도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31번 확진자가 대구에 코로나를 퍼뜨렸다.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너무 궁금한.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정도는 가져와야 또 어. 최강 뉴스 파이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진짜. 질문은 좀 센데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겨레와 기타 언론들의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먼저 신천지가 코로나의 주범으로 낙인 찍혔던 2020년 2월 18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2020년 1월 20일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고요. 2월 중순까지는 하루에 1명 정도씩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완만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월 18일에 31번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그 다음날 20명, 그리고 또 그 다음날 53명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21일에는 100명, 22일에는 142명, 23일에는 256명, 29일에는 800명을 넘으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많이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쵸? 맞아요. 네. 그때 여론이 많이 좀 들끓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때 대부분 여론은 31번 확진자를 슈퍼 감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뉴스 참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네, 그때 뉴스의 모든 여론의 이제 헤드라인이 31번 확진자를 주목을 했는데요. 과연 31번 확진자가 감염 확산의 시작점이었을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31번 확진자는 슈퍼 감염자가 아닌 다른 감염자들보다 먼저 검사를 받고 확진됨으로써 거대한 감염 사슬의 줄기들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든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와, 이거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약간의 마녀 사냥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여론이 워낙 누가 이걸 퍼뜨렸냐, 맞아요. 그게 이거에 중요했어요. 쏠려 있었는데요. 맞아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윤복원 미국 조지아 공대 연구원이 한겨레를 통해 공개한 질병관리본부 빅데이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2월 18일 이후에 신규 확진자가 폭증했던 시기는 이미 감염돼서 시간이 지난 사람들이 뒤늦게 확진됐던 때였다고 합니다. 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확진자 수 폭증의 시발점이었던 31번 확진자는 2월 18일에 확진이 되었죠. 네네. 네. 그때 이제 제때 확진됐어야 할 사람 수는 이미 3,549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확진자 수는 31명밖에 안 됐죠. 결론적으로 31번 확진자는 이미 감염된 수천 명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미 확진자는 3,500명이 넘었다라는 데이터고요. 이와 관련해서 윤 연구원은 31번 확진자는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람이기 때문에 감염이 시작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다른 감염자들보다 먼저 검사를 받고 확진됨으로써 거대한 감염 사슬의 줄기들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든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때 당시 슈퍼 전파자로 낙인 찍혔던 31번 확진자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진단 검사를 거부했다, 이런 가짜 뉴스도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네. 네, 검사를 거부했고 좀 피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요. 근데 실제 상황은 31번 확진자가 다른 질병이면 몰라도 코로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니 내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병원 측에 졸랐고 마지못해 의사가 빈방으로 안내를 해주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팩트로 밝혀졌습니다. 내용이 너무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로. 그렇죠. 네. 실제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빨리 검사를 해서 좀 다른 피해자가 없게끔 해달라, 도와달라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는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거짓된 왜곡의 뉴스들이 많이 이제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천지 그리고 대구 교회 많은 오해들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 감염을 퍼뜨렸다라는 어떤 오해들로 인해서 많은 법적인 다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20년 그때 당시 이후부터 2년간 법적인 다툼이 지속돼 왔고요. 최근에 2022년 7월 28일 그리고 8월 12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교회 관계자 8명 전부 최종 무죄가 확정이 됐고 또 신천지 총회장님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또 무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결국 법적인 어떤 다툼 속에서 신천지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네. 무죄다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밝혀진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법적인 어떤 다툼을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좀 범죄자, 바이러스 취급하는 분위기가 맞아요. 조성이 되면서 2명의 부녀자가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또 수많은 신도가 강제퇴직, 이혼, 폭행, 차별 등 끔찍한 경험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사망자만 5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네. 또 이 밖에 언론 매체들 통해 쏟아지는 각종 비난, 비방 보도가 국민들에게 증오와 혐오를 불러일으키면서 코로나가 발생한 해 2월과 3월 그 2달 동안에만 5천 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것 네,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또 이와 관련해서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만큼 서로 폭넓게 이해가 돼야 하는데 SNS 시대에 오히려 편견과 차별이 심해지는 현상이 빈번해졌다. 또 소수 또는 약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잘못된 정보나 뜬소문을 퍼나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다. 대중매체나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또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큰 재앙이나 천재지변이 발생을 하면 누군가를 희생양을 삼는 마녀 사냥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19라는 지독한 역병이 발생한 지금 시대에는 감염병 위반죄라는 죄를 뒤집어 쓴 신천지가 이제 그 희생양이 된 셈이고요. 맞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이와 관련해서 강신업 변호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로 폭력, 차별 등이 이어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정부나 지역 단체 등이 신천지 신도나 코로나19 감염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선언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또 강조를 했고요. 네. 또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중요한 기본권인데 언론과 정부가 과도하게 신천지 탓을 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천지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와 가정에서조차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신천지를 객관적으로 대변해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사실 대변이라기보다는 네. 뭐 객관적인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때는 너무 좀 감정적으로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음. 그렇게 몰아가는 맞아요. 여론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 차별들을 받아오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온 신천지 교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맞고소, 맞소송으로 대응해오지 않고요. 오히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 공여를 하고 네. 또 이후에 7만여 명 넘는 헌혈을 통해서 오. 당장 수술이 급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 사회의 여러 선행을 베푼 점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네, 햇살 맞습니다. 언니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연결이 되네요. 네. 맞아요.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다 이어지죠.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실생활에서는 내가 억울하게 차별과 이런 걸 받았을 때 네. 사실 뭔가 좀
복수는 그죠. 아니더라도 되갚아주기도 되갚아주고 하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 아무래도 텐데 사람의 심리가 네, 네. 근데 신천지 측에서는 오히려 그 선으로 갚겠다라는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8년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주도로 신천지 교인이었다가 탈퇴한 함 씨와 조 씨 등 3명이 신천지를 상대로 신천지에 빼앗긴 세월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뭐 그게 언론에서 좀 이슈가 되면서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도 불렸는데요. 네. 이거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일단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이 내려졌고요.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그간 교육받아온 곳이 기성교회가 아니라 신천지였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한 후에도 교리 공부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교리 교육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정당한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네. 또 대법원 재판부는 이 소송을 걸었던 원고인 조 씨가 신천지 입교 생활을 한 1년 6개월 동안 예상치 못한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네, 또 여러 법적인 소식들이 네. 있는데요. 뭐 그것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여러분 이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라쿠님이 법적인 판결을 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판결이라는 게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까지 있는데 1심 이긴 것만 가지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섣불리 소개하신 건 아니신지. 좋은 질문입니다. 네. 사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여러 법적인 분쟁들이 이제 2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1심도 나왔고 2심도 나왔고 제가 소개드린 부분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확정이 된 부분들이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기 위해서 2년간 조사를 하고 또 여러 증인들과 증거들을 취합해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반박할 수 없는 최종 이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박 불가. 네. 네.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었네요. 네,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신천지가 코로나 초기 때 정말 많은 오해를 받아왔었는데 음. 지금은 오해가 좀 풀렸을까요? 아직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진심은 결국 통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가 보여드리는 모습들이 만약에 가식이라면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동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그쵸. 맞아요. 여러분들 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척을 하면 한 번 하지 두 번은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힘들어요. 네. 그거. 근데 진짜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네. 매일같이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진짜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어떤 행동들과 실천들이 신천지의 진심은 무엇일까 이런 걸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신천지가 사회에 기여하고 실천하는 이런 여러 행동들이 쌓여가면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진실되고 또 묵직한 이 신천지에 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또 여론도 바뀌고 좀 선입견도 바뀌고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네. 네. 좀 생각이 드는 게 아직 남은 재판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이런 재판들이 다 끝나면 뭐 신천지에서 막 이제 너희 당해봐라 하면서 아까 말했던 네, 네. 무고죄나 네. 이런 걸로 복수하진 않을까 복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 법적인 다툼을 하다 보면 무고죄가 진짜 많이 네, 나오게 돼요. 그렇다고 네.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법적인 걸로 내가 이제 피의자가 돼서 재판을 겪다가 무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무고죄로 또 이제 맞아요. 거는 거죠. 내가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걸어서 내가 피해를 봤다. 억울하다. 네, 이제. 그래서 그 무고죄로 많이 또 처벌받는 일도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10만 수료식 때 총회장님이 직접 단상 앞에서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이제 손잡고 하나 되자라고 분명히 외치셨고요. 또 여러 입장문을 통해서 여러 이제 당해왔던 어떤 고난과 핍박과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선으로 갚겠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를 도와주실 게스트분을 제가 한번 초청을 해봤는데 국선님, 뭐 마테이다님, 또 총회 신학부장님 다 뛰어나시지만 저도 또 뛰어난 분을 모셔왔거든요. 그냥 기대되는데요? 끝판왕이다. 네, 네. 자부심이 뿜뿜하시는데요. 우리 하늘팟 청취자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늘팟의
또 원조 게스트 분이시기도 하고 또 많은 법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총회 법무부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해팟 MC 라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총회 법무부장입니다. 예. 네, 부장님 많은 또 한해팟 청취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오랜만에 예. 이렇게 또 전화 드렸습니다. 네네, 많이 반갑고요. 네. 많이 청취자분들 뵙고 싶었습니다. 예. 아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목소리 듣는데 부장님 네. 저희가 지금 최강 뉴스 파이터라는 녹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강 뉴스 파이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MC들 4명이서 지금 뭐 예. 대결을 하고 있는데 예. 뭐 MC들마다 지금 뉴스를 준비를 해왔어요. 뭐 예. 다른 MC들은 뭐 헌혈 그리고 뭐 예. 10만 수료식 그리고 예. 뭐 목회자 MOU 이렇게 준비를 했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그리고 뭐 최근 몇 년 동안 신천지가 또 뭐 많은 법적인 또 예. 승리 소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예. 제가 예. 이 부분 정리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요. 예. 근데 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부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또 예. 제대로 또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예. 네, 이렇게 전화 드렸고 혹시 지금 신천지가 그 예. 최근에 뭐 여러 법적인 뭐 다툼들이 있었고 뭐 그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나 혹시 뭐 결과가 나온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2020년부터 코로나가 이제 신천지에서 많이 확산이 된 이후로 네. 뭐 대적자나 또는 어떤 사회 단체들이 신천지를 향해서 많이 고소고발이 있었고 네. 또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많은 법적인 소송이 있었어요. 네. 뭐 2020년부터 계속 이제 사건이 법적 전쟁을 해오면서 종결된 것도 있었지만 올해 이제 최종 결론이 난 것들이 좀 몇 가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대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고 네. 그게 수사를 거쳐서 이제 재판을 진행한 결과 먼저는 이제 대구 중진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올해 네. 무죄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됐고, 대법원 판결이면 뭐 최종인 거죠? 예, 최종 됐고 이제 네. 신천지가 감염병법 위반으로 인한 뭐 역학조사를 위반했다든지 네. 또는 자료를 뭐 제출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네. 뭐 누락시켰다든지 등으로 인해서 네. 방역을 방해했다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또 그게 저희가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걸 최종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총회장님에 대한 감염병 예방법 또 위계영 공무집행 방해 등 그것도 역시 올 8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총회 중진들 분에 대해서도 수원 고법에서 네. 감염병 예방법 위반 또 위계 공무집행 방해 요 부분이 판결이 됐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뭐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서 네.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신천지 전도에 대해서 네. 소위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서산교회 건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현재 지금 대법원에서 신천지의 전도 행위가 네.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정당한 범위 내 일탈해서 뭐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네. 그로 인해서 종교 선택 자유가 상실 정도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전도한 게 아니다라고 그렇죠. 예, 대법원에서. 강압적으로 그 교리 교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네네. 대부분 이제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네. 신천지를 오픈한 상태에서 센터에 네. 오픈한 상태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이 신천지 교회에 입교를 하든지 또 안 하든지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소위 비방하는 모략 전도가 있었다는 등 그 모략 전도로 인해서 뭐 세뇌가 되었다는 등 뭐 그런 부분은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세뇌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대법원에서 얘기를 해준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검찰에서도 네. 여러 차례 신천지에서 청년들을 뭐 세뇌시키고 또는 미혹시켜서 뭐 가출시키거나 또 교리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여러 차례 고소를 했지만 네. 검찰에서는 다 무혐의 처리가 된 바 있고요. 이번에 이제 법원 소송을 절차 거쳐서 네. 민사적으로
신천지가 그런 종교 선택이 잘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해줬고요. 네네. 그 일부 이제 심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신천지에 대한 청구는 다 기각을 시켰고 우리가 주장하는 일부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을 해서 네. 지금 대전지방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이제 뭐 많은 사건들이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법적인 전쟁을 다 네. 제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네. 그 특정인의 뭐 노력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셨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은 그렇게 네.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 이 법적인 내용들이 사실 잘못이 있으면 밝혀지기 마련인데 이게 예, 예. 네, 전혀 사실 무근인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고발건들이 결국 법원에서 다 이 밝혀진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뭐 사필 규정으로 저희가 다 승소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간에 이제 겪는 과정들이 너무나 그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한번 이제 그렇게 고소를 하고 언론에 도배가 되고 하면 네. 신천지에 대한 인식이 사실 또 이렇게 안 좋게 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 신천지 성도님들이 전도하거나 네. 또는 신앙생활하는데 좀 많이 불편을 겪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고소 고발이 들어갔다는 거 자체로만 일단 사람들이 선입견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마치 신천지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게 맞다냐는 그 여론도 좀 생겨났었는데 이렇게 부장님 통해서 이 판결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정말 많은 법적인 다툼이 있었고 이 대부분이 다 신천지가 혐의가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됐다는 걸 저도 처음 한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예, 뭐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네. 이거를 지금 뭐 전화상으로 다 우리 성도님께 알려드리기는 좀 부족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저도 네. 생각나는 게 부장님이 네.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뭐 이거는 네. 저희가 뭐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 또 네. 저희가 법적 전쟁에서 승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뭐 성도님께 좀 알려드리고 네. 또 일반 사회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꼭 승리한 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언론에 잘 안 나요. 자기들이 고소 고발해서 한 거는 많이 나오지만 네. 저희가 승리한 부분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비방을 하고 왜곡된 사실로 전도를 방해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마치 신천지가 코로나의 주범이고 네. 뭐 확산을 시켰다라는 취지로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는 신천지를 어떤 마치 범죄 단체인 양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네. 그 인식으로 해서 신천지가 안 좋은 집단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팽배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론이. 네네. 근데 그걸로 한번 끝이에요. 한번 음. 심겨진 그 인식이 이 벗겨지긴 쉽지 않은데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저희가 모든 거를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방역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네. 우리가 도움을 줬고 네. 또 심지어 그 혈장 공여까지 하고 네. 또 최근에는 또 헌혈까지 하면서 네. 정부의 어떤 시책이나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신천지가 코로나 주범이다라는 그 인식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네. 법원의 판결에서도 최종 확정이 됐지만 네.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네. 예. 지금 이 부장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우리 법무부장님께서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어떻게 한해팝 방송에 한번 예. 네,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기회가 되면은 뭐 나가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법대로 해라. 오랜만에 한번 또 네. 등판해 주시면 저희 한해팟에서 이 여러 법적인 소식들을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될 또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시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우리 4명의 MC들이 각자 올 한해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네, 최고의 뉴스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까지 방송 청취해주신 많은 우리 하늘팟 가족분들 유튜브나 팟빵 댓글로 실시간으로 MC 투표해주시고요. MC 투표. 인기 투표는 아닙니다. 꼭 네. 해주세요. 네, 인기 투표가 아니라 헌혈. 냉정하게 불러주시고요. 주제 하나만을 네, 보시고 네, 과연 목회자 MOU가 가장 빅뉴스다. 아니면 10만 수료식이 빅뉴스다. 아니면 헌혈이 올해 최고였다. 아니면 뭐 신천지가 법적인 승리를 했던 것이 최고였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내 마음을 울렸는지를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의 투표를 집계하기 전에 어떤 뉴스가 최고인지 판결을 내려주실 한 오. 배심원을 또 모셔보겠습니다. 아주 오늘 네. 여러 게스트분들 파티죠 오늘. 네. 그러게요. 아주 와. 좋네요. 네, 또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 네. 또 시상식에 또 많은 또 유명 인사들이 나오는 것처럼 네. 아주 하늘팟의 유명 인사들 다 모여봤고요. 네. 우리 총회 정보통신부장님이신 정통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정통님 안녕하세요. 라쿤입니다. 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차차입니다. 안녕녕하세요. 캔디입니다. 네, 왜 이렇게 많아? 저희 네 명이 뭉쳤습니다. 정통님. 어벤져스가 뭉쳤군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 정보통신부장, 여러분의 친구 MZ세대 정통입니다. 정통님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또 같은 소개로 너무 오랜만에 네. 들어보는데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뭉친 이유가 지금 뭐 전쟁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저희 이번 어. 방송이 최강 뉴스 파이터라고 해서 네. 네, 각자가 지금 가져온 뉴스가 최고다. 아주 치열한 상황이군요. 예, 뭐 저희끼리 서로가 1등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네.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끼리 뭐 답이 안 나와서 지금 네. 또 현명한 배심원인 우리 정통님의 판결을 또 기대하고 있거든요. 제가 적격이죠. 그런 분야에서는. 네, 하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정통님. 딱 적절하게 전화하셨군요. 네, 정통님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선정한 뉴스가 네. 그 목회자 MOU도 있고 헌혈도 있고 또 10만 수료식도 있고 법적인 승소 소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하나 어떤 거가 좀 가장 좋은 뉴스일까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아, 긴장이 되네요, 갑자기. 네. 지금 선택 못 받을까봐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저의 결정에 모두 따르셔야 합니다. 와. 네. 야. 자, 뭐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최종 선택, 최종 판결. 우리 총회 정보통신부장님이 발표하시기 전에 우리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뭐예요? 네, 정통님도 몰랐던 우리 광고 시간이고요. 최강 뉴스파이터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아, 뭐야? 목사님도 듣는 하늘팟 전도사도 듣는 하늘팟 너도 나도 하늘팟 오 화둥둥 하늘팟 제가 발표를 그러면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최고의 뉴스는 바로 106,186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신천지 10만 수료식 뉴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0만 수료식이었군요. 와, 역시 제가 위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정통님 우리 최고의 뉴스파이터 MC 차차에게 시상하셔야 되니까 상품을 좀 네. 전달을 와, 해주시죠. 상품까지. 제가 부럽다. 상품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너무 네, 기대돼요. 기대됩니다. 아, 정말. 기대하셔도 벌써부터.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뭘까요? 뭐 와. 가전제품일지 그것은 상품일지. 바로 네. 네. 그러시죠? 그것은 바로 성경 구절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불길해지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분이 갑자기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일을 하게 한다 이런 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차차님에게 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떤 일이죠?
청취자분들이 다는 댓글에 대댓글을 네. 500개 달기. 와, 500개 달기.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차차님. 네. 와, 진짜 너무 부럽다. 행복하네요. 와. 네. 네, 이런 상을 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시 네. 댓글 차차 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우리 여러분들 유튜브나 팟빵에서 차차님의 또 많은 댓글, 또 많은 소통 네. 또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정통님 바쁘신 거 많이 이제 해결되시면 저희 하늘팟 방송에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MZ세대 정통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통님. 이거 처음 시작은 아주 그냥 화끈한 전쟁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네. 맞아요. 또 그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연말이고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워요. 네, 올 한 해에도 항상 하늘팟 청취해 주시고 애정 주시고 관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늘팟은 쉬지 않고 이어서 내년에도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들 한 명씩 하늘팟으로 전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만 듣지 말고 네. 내가 좋은 만큼 내 주변 사람들도 하늘팟 들어보라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청취율 2배 될 수 있게 또 많은 홍보 대사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MC분들도 청취자분들께 연말 인사 올려볼까요? 네, 여러분 2022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슬픈 일, 힘든 일 모두 다 있고 행복한 일들만 생길 거야. 네, 저는 특별히 삼행시를 해보겠습니다. 어. 하늘팟으로 해볼게요. 네, 우리가 불러볼까요? 네. 하늘팟 가족 여러분들, 네. 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차가 힘드립니다. 팟. 파리팅! 내년도 우리 으라차차 달려봅시다. 2023년 새해에는 더 많은 즐거운 일들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하늘팟은 청취자분들의 댓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앞으로도 하늘팟에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하늘팟 청취율이 배로 증가할 수 있게 많은 분들에게 소문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한 해에는 더 행복한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늘팟과 함께 한다면 내년에도 분명 최고의 한 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